그런데 이 림프계는요, 이 림프절과 림프순환이 크게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은 되게 중요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림프순환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은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이 피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림프순환은 이게 펌프질 해주는 심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몸이 움직여야만 림프순환이 됩니다. 림프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데요.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지용성 비타민이나 지용성 영양소들이 이 림프순환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림프가 막힌다, 림프순환이 잘 안 된다, 온몸에 노폐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림프 부종이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온몸에 이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붓게 되는 증상을 뜻합니다. 림프 부종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것도 림프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면역기관 중에 면역세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림프절과 또 면역세포들이 지나가는 통로이면서 지용성 영양소 또 노폐물의 배출이 일어나는 림프순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입니다. 장 하면 그냥 뭐 먹고 배출하는 그런 하수구 느낌의 약간은 별로 깨끗하지 않고 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강한 장기였는데요. 최근에는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이 장의 기능이 인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굉장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에는 이 소장 점막에는 굉장한 육모들이 있어요. 이 육모를 또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이 주름들이 있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에 어떤 것들이 많냐면 바로 굉장한 림프세포들이 많아요. 림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소장하면 어떤 기능인가요? 위장에서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잘 만들어진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소장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런 분이 계시죠.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바로 이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장은 사람이 먹은 음식물들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나쁜 물질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물질을 방어하기 위한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 비율이 온몸에 약 70에서 80%의 면역세포들이 장에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한 이 면역기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장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과의 상호 소통과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이 나쁘면 곧 면역력이 떨어진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좀 더 강조할 부분은 또 뇌도 면역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뇌에도 소악효세포라고 해서 뇌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우리 뇌 하면은 사실 온몸의 모든 기능들을 주관하고 있는 총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죠. 뇌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뇌 속에서도 여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면역세포들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폐에도 간에도 온몸에는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면역세포들이 잘 만들어지게 하고 면역세포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면역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면역세포 하면은 크게 백혈구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혈구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혈구는 빨강색, 백혈구는 색깔이 없는 투명하기 때문에 백혈구라고 하는 겁니다. 백혈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단핵구, 과립구, 림프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단핵구는 대식세포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큰 세포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잡아먹는 포식작용을 합니다. 이런 단핵구들은 뇌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또 신경절에도 다양한 이름들로 단핵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립구입니다. 과립구라는 말보다 아마 호중구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쫙 하고 거기에 뭐 호중구, 뉴트로필 이렇게 수치가 딱 나오는데요. 과립구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입니다. 왜 이렇게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로 불려졌냐면 염색을 해봤을 때 산성에 그 염색이 되는 세포가 바로 호산구, 염기성 그 염색약에 염색이 되면 호염구, 또 중성의 경우에는 호중구라고 해서 과립구는 이게 과립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산구는 기생충이나 특정 감염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면역세포이고요. 또 아토피나 천식이나 자가면역 질환처럼 장기간의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가 호염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이 있는 세포가 바로 호중구예요. 호중구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마치 파출소의 그 경찰분들이나 또 수많은 경찰서처럼 굉장히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죠.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최전방으로 뛰어드는 많은 세포가 바로 호중구입니다. 호중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뉴트로필이라는 수치가 혈액 검사할 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구나, 호중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림프구입니다. 림프구에는 또 세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T세포, B세포, 또 NK세포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NK세포 수치를 또 암 환자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NK세포도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떠한 세포가 주로 활동을 하냐면 T세포와 B세포가 움직입니다. T세포와 B세포는 바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T세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특이한 바이러스가 왔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있는 이 무기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특이한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인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의 조각을 백신의 형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몸이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바로 B세포가 T세포의 자극을 받아서 특수무기인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몸은요, 세포도 정말 다양하죠. 과립구다, 단핵구다, 림프구다, 복잡한 이름들을 제가 나열을 했지만 모두 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좋다라는 뜻은요, 이런 면역세포들이 각자 역할을 잘 해내는 거죠. 각자 바이러스를, 또 이 세균 이물질을 직접 잡아먹고 공격하기도 하고, 특수무기 항체라는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미리미리 백신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준비해 놓는 이런 모든 일들도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건강할 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의 핵심은 면역 세포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도 문제고 과면역이 돼도 문제입니다. 항체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암이나 감기나 이런 걸 쉽게 걸린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지나친 면역, 아토피나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이런 질병들은 과면역이 일어나서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 균형이 필요해요. 면역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낮아도 문제고 지나치게 과면역이 돼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면역의 균형이 필요한데, 우리가 코로나 때 아마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면역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에게 계속 신호를 전달해서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는데 너희 와서 더 도와줘,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면역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약물을 사용하죠. 항생제, 소염제 또는 과면역이 일어날 경우 대비해서 면역 억제제, 다양한 약물을 쓰게 되는데요. 이 약물을 썼을 때 인체가 면역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더 면역 활발해져야 된다, 군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신호들로 잘못 인식하게 되면서 면역 세포들이 더 많은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약물을 사용해서 억제하는 환경에서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서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형태로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아무 약을 쓰지 않을 때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기저질환이 아닌 상태라면 약물 반응 없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약물 반응의 부작용의 결과로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시달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인체는 이러한 다양한 면역 세포와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면역의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러나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 약물은 몸의 질서를 깨트리는 차단제로서 약효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이상 반응과 부작용이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